네, 이어서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면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통합적이고 주제지향적이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비소멸성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개념적으로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그럼 이렇게 구조가 되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가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 보시면 46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460페이지를 펴보시면은 460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그림 14-2, 3, 4가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14-2를 보시면요.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의가 뭘로 되어 있냐면요. 통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통합적이라는 게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결합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한 뜻이에요. 14-1을 보시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원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C 파일이라든가 랜 서버, 그다음 메인프레임,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외부 자료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그다음에 뭐죠? 데이터를 변환한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를 하게 되죠. 여기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자가 웹이라든가 OLAP라든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정보를 검색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이제 전사적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조인데, 그 옆에 있는 여러분들 461쪽 그림 14-3을 보시면은 전사적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 구조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14-2하고 14-3의 차이를 보시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 마트로 조그맣게 몇 개를 잘라놨죠. 잘라놓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마트에 접속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형태가 조금 다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데이터 마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데이터 마트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너무 클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 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럴 때 적절한 규모의 데이터로 잘라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데이터 마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직접 접속을 하지 않고 데이터 마트에 접속을 함으로써 훨씬 더 검색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데이터 웨어하우스 하나를 관리하는 것보다 데이터 마트 조그만 규모로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훨씬 더 유지 보수가 쉽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마트의 데이터는 사용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따로 축적을 해 놓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트를 ABC로 했다. 근데 데이터 마트 A는 A 지역의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주로 저장해 놓고, B 마트에서는 B 지역에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축적을 해 놓고, C 마트에서는 지역에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축적해 놨을 경우에 훨씬 더 검색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4-2, 14-3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장 462쪽 보시면요. 그림 14-4 보면은 부문별 데이터 마트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전사적 웨어하우스가 없이 어떻게 되죠? 데이터 마트를 처음부터 구성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마트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떨 때 이제 사용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사적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데 초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너무나 복잡할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조그맣게 잘라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것. 그 형태가 부분별 데이터 마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4-3하고 14-4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14-3 같은 경우는 요 데이터 마트가 3개로 구성되어 있죠. 요 3개로 구성된 데이터 마트가 다 합쳐져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데이터 마트 A, 데이터 마트 B, 데이터 마트 C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다 들어가 있고 그걸 다시 나누는 거고 14-4 같은 경우는 아예 데이터 마트 A, B, C가 합쳐진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되죠?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하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그림 14-2, 14-3, 14-4를 보시면은 다양한 데이터의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를 해서 데이터 마트에 집어넣게 되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적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원천에서부터 나온 정보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이에요.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 데이터를 추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죠. 추출하는 거예요. 근데 추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초기 추출과 주기적 추출이 있어요. 초기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원천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거를 초기 추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초기 추출이 되면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에서 변화된 갱신된 데이터만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주기적 추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럼 초기에는 다 가져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 데이터를 추출했다. 5월 10일 날 10시에 추출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5월 11일 날 또 10시에 추출할 때는 5월 11일부터 11일까지 변경된 데이터만 추출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사후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다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경된 데이터만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추출했으면 그 추출한 데이터를 모두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죠? 변환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변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추출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집어넣기 전에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오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표준화를 실시합니다. 표준화를 실시해요. 먼저 필드 수준에서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림 464쪽 그림 14-5를 보세요. 14-5를 보면은 우리가 추출할 때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죠. 그러면 이제 남녀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 어떤 파일에는 남녀로 되어 있고 어떤 파일에는 남녀를 01로 표시해놨고 어떤 파일에는 남녀를 MF로 표시가 됐어요. 이건 뭐죠? 세 개의 원본 파일이 남녀를 표시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걸 뭐죠?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뭐죠? 변환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드를 변환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단위를 변환시킨다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무게의 단위가 어떤 파일에서는 킬로그램,
어떤 파일에서는 근, 어떤 파일에서는 파운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뭐죠? 하나의 킬로그램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뭐죠? 적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단위 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환이라는 얘기는 추출된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가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오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표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레코드 수준별로 선택하고 결합하고 집단화한다. 이건 뭐냐면요. 추출된 데이터를 주제별로 우리가 다시 뭐죠? 편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제별로. 우리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주제별로 데이터를 축적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데이터를 어떻게 되죠?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교화된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 테이블을 주로 냈기 때문에 이걸 뭐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다시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테이블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우리가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코드 수준을 보면은 이렇게 집단화, 주제별로 집단화를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오류를 제거한 다음에 뭐 어떻게 되죠? 필드 수준별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레코드 수준별로 집단화 시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실제로 적재라고 얘기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이렇게 변환된 정보를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의 적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재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체 갱신, 부분 갱신. 전체 갱신은 뭐예요? 전체 다 주기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는 거. 그리고 부분 갱신은 뭐죠? 변화된 데이터만 복사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전체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변화된 데이터만 복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변환하거나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필요한 주제별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이제 축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든 이유가 뭐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를 한 건데 그 다음에 적재가 됐으면 그 다음은 뭐죠?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든 원래의 개념대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정보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되죠?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과정이 결국 뭐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뭐예요? 온라인 분석 처리입니다. 온라인 분석 처리. 우리가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얘기하면 온라인 Analytical Process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Analytical Processing. 그러니까 여기서 온라인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비되는 개념이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죠? 서로 결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합됐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온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통신망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OLA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OLAP하고 약간 그 혼돈될 수 있는 개념이 OLTP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OLTP? OLTP라는 거는 뭐냐면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에요. 트랜잭션 프로세싱.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온라인이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다. 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OLAP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OLTP는 뭐죠?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거든요.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서 내가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OLTP예요. 그러니까 OLTP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을 사겠죠. 그러면 그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갱신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해요? 뭐라 그러냐면 OLTP다.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OLTP, OLAP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OLAP라는 거 설명을 끝냈고, 그럼 도대체 OLAP라는 게 무엇이냐? 보다 더 쉽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림 14-6 페이지 467쪽 한번 펴보세요. 467쪽 그림 14-6을 보시면은 다차원 데이터 큐브다 이렇게 돼 있죠. 다차원 데이터 큐브. 요 다차원 데이터 큐브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분석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다차원 분석 데이터 큐브를 보면은 여기서 다차원이라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멀티 디멘셔널 데이터 큐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차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제가 다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주제 지향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주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영관리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관리 포인트가 2개 이상이다라는 얘기예요. 3개 이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차원이 몇 개입니까? 3개죠. 하나는 매장별, 제품별, 그 다음에 기간별 3개의 차원으로 데이터가 모아져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데이터 큐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X축 볼까요? 제품별을 보면은 뭘로 돼 있어요? 침대, 소파, 식탁, 장식장 이렇게 돼 있고, 매장별로 보면 Y축이죠. 보면은 제가 지금 14-6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이태원, 신촌, 김포, 일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X축, Y축, 그 다음에 또 Z축, Z축을 보면은 기간별로 1월, 2월, 3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3차원별로 하나의 데이터 큐브가 뭐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 여러분들 14-6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1번부터 몇 번, 4번까지 질문이 있죠. 예를 들어서 1번 질문을 보면요. 2월 강남 매장의 식탁 매출을 알고 싶으면은 그 화살표된 그 큐브를 끄집어내 보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바로 금방 뭐 할 수가 있어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뭐죠? 합계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흰색 큐브가 있고 회색 큐브가 있고 아주 진한 회색 큐브가 있어요. 아주 진한 회색 큐브가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3번 같은 경우 보면은 1월부터 3월 동안에 이태원 매장의 식탁 매출액을 알고 싶으면은 그 3번 큐브를 딱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뭐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다차원 데이터 큐브는 주제별로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저장한 그러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미 저장해 놓으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알고 싶은 정보를 1번부터 뭐죠? 여기서 보시면 14-6의 그림을 보시면은 1번부터 7번까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로바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색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 큐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스, 이러한 온라인 분석 처리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뭐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단면 자르기입니다. 단면 자르기. 이건 뭐냐면 특정 차원의 값을 고정하고 다른 단면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차원 데이터 큐브가 3차원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건데 한 개 차원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죠? 14-7을 보시면은 뭐를 고정한 건가요? 제품을 고정한 거죠. 제품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매장별 뭐예요? 월별 우리가 그 뭐죠? 매출을 본 거죠. 그죠? 그게 단면 자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꼴 자르기라는 건 뭐냐면은 주사위꼴 자르기는 뭐냐면은 한 단면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질문에 보면은 이게 14-6을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질문이 있죠. 1번부터 7번까지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되는 데이터 큐브를 끄집어내면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사위꼴 자르기예요. 하나의 큐브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야 되는 거. 즉 1번 같은 경우는 2월 강남 매장의 식탁 매출액은 그 네모 그 큐브를 우리가 추출하면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사위꼴 자르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은 뭐예요? 축회전이에요. 축회전은 뭐냐면 X축과 Y축을 바꾸는 거예요. 즉 14-7을 단면 자르기 X축과 Y축을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축회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14-7, 14-8을 우리가 축회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정보 보기, 요약 정보 보기가 있습니다. 상세 정보 보기를 보시면요. 그림 14-9 페이지 469쪽을 보세요. 469쪽의 그림 14-9를 보면은 자 X축, Y축을 보시면 X축이 뭐예요? 매장별이죠. 강남, 이태원, 신촌, 김포, 일산 이렇게 돼 있고 Y축이 월별이에요. 근데 월별을 보시면은 1월, 2월, 3월이 있는데 1월 같은 경우는 뭐로 돼 있어요? 그 1월 같은 경우는 월 합계만 돼 있고 2월 같은 경우는 월 합계하고 일 매출이 나와 있죠. 그게 상세 정보예요. 그러니까 1월에 예를 들어 클릭을 딱 하면은 뭐예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별 매출이 쫙 나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세 정보 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drill dow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파일 정리를 할 때 우리가 폴더를 들어가면은 폴더를 딱 클릭하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그 상세한 또 그 밑에 있는 아래 차원의 폴더들이 딱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상세 정보 보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전체 합계를 보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상세 정보 보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약 정보 보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세 정보 보기를 우리가 그게 일 매출까지 필요 없다. 월 매출만 보게 된다.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클릭을 딱 하면 다시 일 매출 정보가 없어지고 월 매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약 정보 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 14-8, 14-9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14-8이 뭐예요? 요약 정보 보기가 되는 거고 14-9가 뭡니까? 상세 정보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결정자가 필요에 따라서 일 매출도 보고 싶다. 그럼 뭐를 보시면 돼요? 상세 정보 보기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월 매출만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약 정보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OLAP라고 얘기를 하면은 OLAP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467쪽에 있는 다차원 데이터 큐브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차원으로 그래서 다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여러 개의 주제별로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거죠.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자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검색하는 방법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5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다차원 데이터 큐브에 있는 데이터들이 결국 축적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러한 것들이 뭐죠? 들어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차원 데이터 큐브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하나의 종류로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특성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설명을 했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통합적이고 주제지향적이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비소멸성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추출이 돼야 되고 변환돼야 되고 적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온라인 분석 처리, 온라인 OL Analytical Processing, 온라인 Analytical Processing이 가능하고, 그러한 이해로서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 큐브를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차원 데이터 큐브에서 이런 뭐죠? 5가지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온라인 분석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